문제를 좀 풀어보기로 했었죠. 210번. 자,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17번, 20번. 24번, 28번. 나 25번 풀었지? 32번, 35번, 37번. 오케이. 네, 42, 44번. 유형 7번까지입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몇 번 풀어드릴까? 35번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35번. 이거 하나. 또 있습니까? 10번이요. 이거 니게 잘못 봤다니까? 1창. 네, 다시 볼게요. 또. 14번이요. 뭐라고? 14번이요. 14번 안 됐어, 괜찮니? 윤서 다 됐니? 네. 오! 오, 사기꾼. 오! 자, 역시. 보세요. 갑니다. 바로 갑니다. 210번입니다. 자, 여기 잘 봐봐. 여기 KX가 아니라고. 여기 K라고, K. P라고, 마이너스 K하고, 여기 0으로 했니, 은찬이? 조립제법 썼는데. 어? 졸지법 안 쓰고 어떻게 풀었어, 조립제법. 오! 1 넣으시면 돼요. 여기 0 나오죠? 따라서 2차 방정식 요거 하나 나오고 여기 1차식으로 나옵니다. 쌤이 이제 이 문제만 이제 푸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 중근 갖는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중근 갖는다는 거. 그럼 이제 중근에는 이제 두 개가 같아도 중근이고 세 개가 같아도 중근이야. 다 중근이야 이게. 그러면 여기 지금 1이 있으니까 그림 지금 1이 하나 나왔잖아. 여기서 두 개가 둘 다 1이어도 중근이고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중근이고 또 얘가 판별식 0 나와서 자체 중근을 가져도 중근인 거야. 보통 중근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얘가 판별식 0인 거. 그러면 1 빼기 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1 빼기 k가 0이다. 요거 하나. 이렇게 했어? 네. 1 빼기 k로 묶어주면 여기 1 빼기 k 빼기 4가 되니까 k 값이 여기서 1하고 뭐 하나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자체 중근을 가지니까 중근을 갖는 경우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1을 근으로 가져도 돼요. 얘가 이제 1이 근이니까. 그럼 1, 1 뭐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을 얘가 근으로 가지려면 1을 집어넣어 보면 돼. 1을 집어넣어 보면 돼. 그럼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얘가 0이면 되는 거야. 그럼 k가 여기서 두 개가 나오니까 2k, 마이너스 2k, 뭐 3이니까 3 빼기 2k가 제로예요. k 값은 2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세 개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찾았어? 어디서 쓰는지? 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라고 했어요. 오! 신박하다! 자, 214번 가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푸는 거야. 자, 1 넣어봐. 되니? 아니요? 2 넣어봐. 되니? 아니요? 마이너스 2 넣어볼까? 왠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네, 됩니다.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2가 하나 있고 x 제곱 마이너스 2x m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하나 나왔다. x는 마이너스 2 하나 나왔다. 그럼 여기서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될까? 두 개가 더 나와야 되겠지?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오직 한 개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벌써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뭐보다 크다?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치? 거기에 포함되잖아. 나머지 애들은 다 1보다 뭐 하다는 얘기야? 1보다
크다라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는 이 실근 두 개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개의 실근이 1보다 크다. 그럼 실근이 1보다 크다니까 얘는 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야. 양수 음수만 돼도 부호잖아. 근데 1보다 크다,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과 3 사이에 있다, 한 근이 뭐 0과 2 사이에 있고 또 한 근이 2보다 크다, 모든 이런 문제들은 다 뭐로 푼다고 그랬어?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근의 분리. 따라서 얘를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려주고 그 다음에 1을 여기다 위치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함수값과 판별식과 대칭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n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근의 분리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제 축이 정해져 있는데 축이 얼마니? 축이 3 정도 되죠. 3이네요, 3. 이렇게. 됐어? 그러면 대칭축은 따질 게 없어요. 무조건 성립합니다. 1보다 3이 크니까요. 그건 됐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해야 되겠고. 선생님, 이거 두면 안 들어갑니까? 서로 다르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두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요,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f1이 0보다 크다. 따라서 얘를 fx식으로 본다면, 자, f1은 얼마입니까? 1-6 더하기 f 빼기 2. 얘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정리하면, 7보다 크다. 하나. 이렇게 하나 있고요.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짝선별식. 9 n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m은 11보다 한 작대요. 따라서 m은 7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자, 그러면 8 되고 9 되고 10 되겠네요. 그래서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위치에 관련된 거는 다 근의 분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한판대 잊지 마시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으로. 자, 여기까지 됐죠? 235번 갑니다. 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들 얘들아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와서 한번 수업했단다. 그래서 쌤이 개념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만 풀고 끝낼 거야. 그래서 이번 숙제는 유형 7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혹시나 나는 조금 개념이 조금 잘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면 책 보시고 쌤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중복이야, 그치? 상반권 이것도 다 했단 말이죠, 우리가. 보기차식. 자, 235번 펴주세요. 자, 일단은 쌤이 풀고 정리를 조금 해줄게. 요거 좀, 내용이 좀 이해가 개념이 좀 덜 잡힌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풀고서,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자, 보기차식은 얘들아 이런 걸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불러. 왜냐면 보기차식은 1차랑 3차식이 없어서 보기차식이야. 1차랑 3차랑 없어서. 그럼 1차랑 3차랑 있는 애들은 어떤 형식을 띄고 있냐면 이게 얘들아 1차식 4개까지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4차 방정식이면. 그치? 근데 보기차식은 좀 특이한 거야. 보기차식은 이게 일반 4차 방정식이 이렇게 4개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기차식은 자유롭지가 않아. 뭔가 조건이 좀 붙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근이 알파가 하나 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하나가 근으로 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알파가 자동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중독되어 있는 거야. 1이 근이면 1, 2, 3, 4는 보기차 방정식이 없다라는 거야. 일반 4차 방정식의 근은 1, 2, 3, 4가 다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보기차 방정식에는 1, 2, 3, 4 같은 근은 존재하지가 않아.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1차랑 3차랑 없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될 수 있지. 제곱이랑 4차는 봐라. 제곱이랑 4차는 2번 곱하고 4번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1이 만약에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나오는 거야. 무조건이에요. 그게 보기차 방정식 핵심이라고. 따라서
알파가 근이면 마이너스 알파는 무조건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베타가 만약에 근이면 뭐도 그렇지 바로 마이너스 베타도 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식을 조합해 보면 무조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형태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런 거 안 나온다는 얘기야. 4개가 서로 다르게. 또 이런 것도 안 나오는 거야. 1이랑 3차 이런 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2차랑 2차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뭔가 다른 개수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종속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 꽉 박아놔야 돼. 보기차 방정식 특징이라는 거지. 따라서 그 보기차 방정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얘를 살짝 t로만 바꿔주면 이제는 2차 방정식으로 요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 뭘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고 싶고, 또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판별식도 쓰면 편하잖아. 맞아? 인수분해를 직접 해봐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근과 개수의 관계나 판별식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풀어보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뭐 정리를 이미 해주고 있네 지금 쌤이. 문제 풀고서 한다고 그랬는데 정리해버리고 있네. 그럼 만약에 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2개와 서로 다른 허근을 2개를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야. 이 문제 아니야? 다른 개념이 하나의 개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것까지 니네 이해됐잖아.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까지 이해됐잖아. 그치? 그리고 굳이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꼭 제곱식으로 볼 필요는 없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알파, 베타라고 봐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 그러니까 보기차 방정식은 이런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인수분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보기차 방정식이. 이거 전개해봐 얘들아. x의 4승 빼기 3x의 제곱 빼기 4 나오잖니. 그지? 그러니까 꼭 여기가 이쁘게 빼기하고 제곱수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파, 베타는 자유롭게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서로 다른 실근을 2개 가지려면 알파가 양수를 가지면 여기서 실근 같겠지? 베타가 음수가 되면 여기서는 허근 같겠지? 이해해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다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면 되잖아.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면 2차 방정식의 2개의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조건과 똑같으니까 아하 2근의 곱이 음수다로 풀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돼? 오케이.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주면 될 것인지를 생각해봐. 아 선생님 저 생각해둔 것 같아요. 그래 뭘까요?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이면서 다르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뭐야?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2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일반화해서 바로 근의 분리로 가도 괜찮고 그냥 얘네 그 2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합과 곱이 모두 양수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건데 그냥 쌤이 그냥 근의 분리로 바로 가버릴게. 자 그럼 근의 분리에 의해서 여기가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f의 0이 양수면 되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지. 축이 0보다 크면 되겠지.
판판대로 가져가자 이런 얘기야. 쌤말 이해돼?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놓으면 돼. 그럼 서로 다른 4개의 호흡 가진 조건 응용하면 돼. 중근 가질 조건? 중근은 0이야 얘들아. 이 값이 0 나와야 중근이야. 0 말고는 중근이 없어. 골 때려. 0밖에 중근이 없어. 판별식 0이 아니라 이 알파 베타가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시켜놓고 나서 알파 베타의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235번 좀 이따 풀고 237번을 먼저 풀고 235번을 다시 올게. 237번 봐봐. 다 정리했지? 자, 따라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원을 가지도록 했다. 그러면 얘가 나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곱이 음수다 라고만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여기서 왜 판별식 안 썼는지 기억은 나니? 곱이 음수면 판별식 무조건 양수 나오는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곱이 양수, 음수다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곱이 누구야? 얘잖아. 얘가 곱이잖아 그냥. 왜? 1분의 얘니까 근거 계수하는 게 위해서. 따라서 10 빼기 5a가 얼마다? 0보다 작다. 고로 a는 얼마다? 2보다 크다. 이게 답 나온 거야 벌써. 답이 그래서 2라는 거야. 해석만 될 수 있으면 문제 푸는 건 깔끔하고 쉽습니다. 자, 235번 조금 더 어려웠지. 왜? 235번은 잘 읽어봐야 돼. 모든 근이 서로 다른 내 실수라는 말이 없어. 그냥 실수만 되면 된대. 모든 근이 실수. 그러면 허근만 안 가지면 된다는 얘기야. 허근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얘네들 갖다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근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곱이 0 나올 거 아니야. 곱이 0의 경우가 존재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등호를 먼저 처리할게 얘들아. 1번 알파가 0 또는 베타가 0이면 상관없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가 0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 왜? 실것만 가지면 되니까. 그러면 곱이 0 나온다는 얘기잖아. 두 근의 곱이. 그럼 누가 0이야? k 빼기 10이 0일 거 아니야. 따라서 k는 얼마야? 10.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k가 10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일단 이것을 따로 빼놓고 그냥 풀었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0은 다 했어.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돼? 이거이고 이거 이면 되는 거지. 0이 되는 건 이제 했으니까. 둘 다 양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제 실근을 갖겠지. 그럼 이제 뭐로 가자? 근의 분리로 바로 가자는 얘기야. 근의 분리로. 그냥 마치 얘를 그냥 몇 차 방정식처럼 풀어라. 2차 방정식처럼 풀어라 이런 얘기야.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꼭지점이 지금 어디에 있니? 2분의 9. 여기가 지금 2분의 9야. 그럼 0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양수면 된다 이런 얘기지. 함수값 f의 0은 양수다. 판별식 써줘야 되겠지. 대칭 축은 안 해도 돼. 왜? 축이 0보다 크잖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두 개의 근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 따라서 f0 집어넣어봐. k 빼기 10이 0보다 크다. 0 넣었을 때 판별식 써봐. 판별식이 81 빼기 4k 더하기 40이 0보다 크다. 따라서 4k는 121보다 작다. k는 4분의 12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30점 얼마 그러면 k는 10보다 크고 30점 얼마보다 작으니까 11부터 30까지 총 몇 개야? 20개가 있다. 20개. 11부터 30까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하면 10개고 21, 22 이렇게 해서 30까지 가면은 20개라는 거야. 그럼 20개가 답이냐? No! 10도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10까지도 답이 될 수 있다 해서 답은 21개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됐니 얘들아? 보기차 방정식 이렇게 정리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기차 방정식은 알파가 근이면 뭐도 근이야? 마이너스 알파도 근. 베타가 근이면 뭐도 근이야?
마이너스 베타도 근이기 때문에 종속적 관계를 갖는다라는 얘기야. 아무거나 4개를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파가 그리면 마이너스 알파도 베타도 그리면 마이너스 베타도. 허근도 마찬가지인 거야. 꼭 실근만 그런 게 아니야. 허근 쪽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